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감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화학주, 철강주, 반도체 업.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요새 코스피 대형주 장세죠. 오늘도 외국인들은 4천억의 금액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전기전자가 가장 많습니다. 또 오늘은 삼성전기마저 또 많이 급등을 했는데 그 외에도 좀 많이 주목되는 섹터가 바로 화학주 같아요. 뭐 화학주도 많이 올랐죠. 뭐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뭐 효성그룹주도 많이 올랐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서 오늘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제가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초미세먼지 나쁨, 중국 공장 재가동하나 이렇게 한번 오늘의 나비 컨셉으로 가볼까 합니다. 자, 오늘 기상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초미세먼지 현황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 뭐 인천, 전국 다 나쁨입니다. 오전도 나쁘고 오후도 나쁘고 약간 이제 아무래도 동해보다는 서해 쪽이 나쁘죠. 이 말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이지만은 제가 기상청을 봤더니 내일도 나쁘고 모레도 나쁨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뭐랍니까? 중국이 공장 재가동하는 거 아니야? 오늘 이걸 가지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솔깃하죠.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 중국에서 하나 발표된 지표가 있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표입니다. 중국도 지금 보면 중국은 저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저성장이라는 표현이 우리보단 낫습니다만은 뭐 사실 지금 5% 성장 물 건너갔는데 자,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거의 한 12%까지 이게 중국은 보통 코로나도 있었습니다만 두 자릿수 정도의 생산자 물가에서 PPI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낮은 게 무조건 좋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가 너무 낮아진다는 말은 바로 리세션, 경제 침체를 의미하는 건데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세상에 지난 9월 달에 0.9였는데 마이너스가 나와버렸습니다. 그 말은 중국 경제가 얼마나 나쁘다는 걸 좀 증명할 수가 있고요.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만 발표된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도 같이 발표됐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도 2.1% 증가에 거쳤어요. 다르죠. 미국과 유럽은 금리가 물가가 높아서 그렇다는 거고 이거는 뭐냐? 물가가 낮아서 쉽게 말해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 침체 속의 물가 저하. 자, 그런데 일단은 CPI 같은 경우도 3개월 연속 부진해요. 그럼 중국도 이제 소비라든지 서비스 부문이 부진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그런 CPI도 0.6이니까 중국도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희망 조인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요 PPI 절대 수치는 지금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는데 그럼 이제 다시 조금 디테일하게 봤더니 이제 이거는 보통 아까 본 거는 그 작년 동기 대비예요. 근데 월간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약간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할 때도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 그러죠. 약간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약간 플러스가 됐다는 거는 원재료라든지 일부 재고 조정이 약간 마무리되지 않느냐. 그리고 중국이 사실 표면적으로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부양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RPR이라든지 뭐 LPR이라든지 기준금리는 3.6%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만은 뭐 위안화를 뭐 여기에 위안화를 푼다든지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티가 안 날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중국 생각하게 되면은 반도체, 중국의 반도체, 또 중국의 화학주, 철강, 중국의 태양광, 중국의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코멘트를 가지고 조금 푸는데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뭐 데이터가 뭐냐 하면 이건 중국의 주요 원자재 재고 추이입니다. 굵은 선을 조금 주목해 보면 좋은데 이는 완성품이고요. 밑에 있는 게 원자재입니다. 약간 공장을 돌리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여기 보면 약간은 여기에 꼬리가 약간 멀어들어는 게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중국의 재고 조정이 조금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장 다시 돌린 거 아니냐. 공장 돌리니까 미세먼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여러분들이 왜 시작하자마자 미세먼지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중국의 공장이 많이 돌아가면 석탄 공장을 개발한 강산을 하던 공장이 돌아가면 그게 바람을 타고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많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출발은 제가 미세먼지를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처참한 생산자 물가 지수에도 불구하고 월간 기준으로 보니까 약간의 플러스가 났더라. 근데 실제적으로 정권사 데이터입니다만은 원자재 재고 현황을 봤더니 약간 머리를 들더라. 굵은 실선요. 이런 관점에서는 그래서 요즘 봤더니 시장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철강주 같은 거. 물론 포스코 홀딩스는 사실 포스코 계열의 이슈 때문에 많이 오릅니다만은 철강주 같은 경우도 쇼커버가 좀 세게 들어오고 그거 아니라 그래도 금호석유, 화학하면 대부분이 금호석유죠. 금호석유도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 중국 공장 생각하게 되면 롯데케미칼도 있겠죠. 물론 롯데케미칼도 모멘텀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소재라든지 이런 집중을 합니다만은 대표적인 우리가 중국 관련주라고 이야기하는 경제 민감주 중에서 화학주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볼까요? 효성화학 말 다 한 거죠. 스판덱스. 그렇죠. 효성화학도 지금 조금 꿈틀거려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움직이는 게 효성 TNC 같은 거. 이제 의류 쪽이죠. 원단. 그렇죠. 폴리에스터 이런 원단을 만드는 기업들인데 효성 TNC도 조금 움직입니다. 물론 같은 화학주 내에도 뭐 효성 첨단 소재처럼 약간 배터리와 결이 가는 게 우선 가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도 화학주를 보실 때는 약간은 배터리 쪽으로 신소재 쪽이 먼저 갑니다. 뭐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효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기업까지 움직입니다. 그건 바로 반도체입니다. SK 하이닉스까지도. 그래서 물론 이걸 다 연결시키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중국의 정시 자체가 약간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3천선에서 버벅대고 있습니다만은 3천선이죠. 상해 지수가. 그다음에 최근에 치솟던 홍콩 지수도 약간 주춤되는 건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냥 제 이제 내피셜도 많이 합리적 의심도 많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미세먼지가 많아졌지? 뭐 가옥 과일이니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갑자기 많아졌고 중국의 PPI가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월간 기준으로 보니까 플러스 반전이 오고 실제로 중국의 재고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으려는 이런 시그널 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이 전기전자를 많이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중에도 어느 순간 화학주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죠. 대한유화는 많이 더 올랐어요. 물론 딱 하나하나를 들어가면 개별 재료는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의외로 따라가는 코스피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 같고 꼭 삼성전자 아니다 하더라도 지수는 쉽게 꺾일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중국 소비주에 대한 모멘텀도 쉽게 꺾이지 않겠다. 심지어 누구까지? 신라까지도 많이 확장을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중국의 변화에 조금 더 계속 집중하시는 것이 투자 관점에서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고요. 친구 추천하고요. 구독. 내일 뵙겠습니다.